안녕하세요, 희수들. 희수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베이스 마켓을 하게 됐어요. 바로 에이지 트웬티스 벨벳 레스팅 팩트입니다. 제가 2월 5일에 마켓을 하게 됐는데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더니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잡담 없이 오랜만에 뷰티 클래스 호랑이 선생님 모드로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때 구매하시고 3일 정도는 화장하실 때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면요. 제가 건성 피부이고 겨울에는 각질도 많이 올라오는 피부인데 기초를 잘 해줬을 때 벨벳 레스팅 팩트가 광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되고요. 제가 기초를 아주 라이트하게 하고 나서 발랐을 때는 겉은 뽀송하게 벨벳 질감으로 표현이 돼요. 이 말은 지금 계절 기준으로 지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피부의 광이 예쁘게 표현되고 악건성이나 건성 피부가 사용하게 되면 세미매트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가 나는 광이 싫다 하시면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요. 건성이나 악건성 피부가 나는 세미매트 싫다, 광이 예쁘게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탄탄하다라는 말이 많은 가지수나 많은 양을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방법 오늘 자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같은 쿠션이라도 어떤 피부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를 해볼 건데 지금 2월 겨울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여름쯤에는 요청이 있으면 여름 기초 버전 가지고 오겠습니다. 2월 겨울 기준으로 해볼게요. 먼저 샤워나 머리를 감고 나서 패드를 얼굴에 붙여주고 머리를 말려주세요. 나는 너무 귀찮다 하시면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완성도가 5%는 떨어지는 거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귀찮아서 안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날에는 꼭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완성도 100%일 필요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피부에 만약에 각질이 많은 분들은 메디힐 각질 패드 사용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대신에 사용할 때 얼굴에 때를 미는 것처럼 벅벅 미는 게 아니라 피부결에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 벅벅 미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기초 해줄 건데 제가 최근에 써보고 너무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 이 비긴스 바이 정샘물 세럼이에요. 지성 피부도 유분이 많아서 수분을 채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세럼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도 질문에 밤제형은 밀어서 바르면 기초까지 밀리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기초가 밀린다는 거는 양이 많다는 뜻이고 흡수가 되기 전에 베이스를 바른다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절대 기초가 밀릴 정도로 기초를 바르시면 안 돼요. 제가 재작년에 정샘물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기초를 얼마나 두드려서 흡수시키는지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 이렇게 싹 발라주고 완전히 두드려서 손에 잔여감이 없을 때까지 계속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기초를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으면 베이스에 대한 고민을 평생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저를 믿고 기초 흡수시키는 시간을 1분만 더 늘려주세요. 1분만. 우리 1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소들. 자, 여기서 지성 피부는 스탑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성 피부이지만 이렇게 기초를 다 두드려서 흡수를 시켰는데도 건조함이 느껴지면 그때 이제 수분 크림을 소량만 발라주시면 되고 나는 한겨울에도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시면 여기서 스탑하셔도 되고요. 특히 복합성 피부 중에 코 부분만 베이스가 녹아내리고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요거 미용 티슈 있죠? 크리넥스 미용 티슈를 한번 코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 피부 전체에 바른 것보다 겉도는 유분을 한번 덜어낼 수 있어서 지성 피부분들이 코 부분에 베이스 녹아내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성 피부 기초는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부지나 건성 피부는 수분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수분 크림도 얼굴에 바로 짜서 바르는 게 아니라 손등에 일단 이렇게 덜어주고 내 얼굴에서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분을 아주 소량씩 이렇게 덜어내면서 바르는 거예요. 처음
처음부터 내 피부에 막 흡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피부가 말랑말랑해졌지를 체크하면서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다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겉도는 양을 미용 티슈로 살짝 덜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잔여물은 그냥 목에다 바릅니다. 이거를 다 얼굴에 바르면 다 녹아내려요. 자, 이렇게 수부지랑 건성 피부 기초 여기까지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건성과 악건성 피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항상 리뷰하고 추천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각질이 많은 악건성 피부는 요 레스팅 팩트 지금 계절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4월이나 5월 정도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 사용하시는 게 더 베스트고요. 아마 악건성 분들은 여름철에 쓰시면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은 여름철에는 벨벳보다는 실키가 더 잘 맞으실 거라서 제가 5월이나 6월쯤에 벨벳이랑 실키 마켓을 같이 가져와 볼까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 지금 계절에는 지성 피부랑 수부지한테 요 벨벳 레스팅 팩트가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를 이렇게 한 다음에 크림 미스트를 퍼프에다가 듬뿍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바르기 전이나 후에도 미스트를 한 번씩 뿌려주시면 겨울철에도 쓰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피부 타입별로 기초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팩트를 한번 발라볼 건데 이 단계에서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겨울에 도저히 기초와 선크림의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월과 3월에는 핏보라를 이렇게 목에만 발라주세요. 겨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는 얼굴에는 핏보라 대신에 수분 선크림을 얇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날씨 온도가 올라가면 수분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게 됐을 때 베이스에 다크닝이 생기거든요. 그때쯤에 핏보라를 다시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이제 크림 미스트랑 핏보라를 같이 쓰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굴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파데프리를 할 때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데 화장하기 전에는 선크림의 양을 많이 안 발라요. 이거는 메이크업 샵이나 아티스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바르게 되면 베이스의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는 선크림 적정량을 안 바를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핏보라를 겨울에 바를 때는 여름보다 양을 좀 줄여서 바르고 크림 바를 때처럼 손등에 덜어내고 아주 소량씩 바르면서 피부에 겉도는 게 없도록 양을 아주 조금씩 조절하면서 발라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닦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벨벳 레스팅 팩트 한번 발라볼 건데 제일 쉽고 제일 예쁘게 바르는 거는 스파츌라 브러쉬로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 스파츌라 브러쉬가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브러쉬가 나오고 나서 저도 다른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양 조절도 너무 쉽고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근데 브러쉬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퍼프로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퍼프를 잡은 손에 힘을 빼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얹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얹어서 한 반 바퀴 정도만 살짝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게 막 돌려서 녹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양이 퍼프 안쪽까지 너무 많이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툭 얹어서 반 바퀴 돌려가지고 퍼프 겉면에만 살짝 묻어나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있어도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얼굴에 바르는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제발 꼭 집중해주세요, 있어들. 제가 에이지 투니스 소개해주시는 크리에이터분들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요. 절대 얼굴 안쪽에서 쓱 바르고 코 옆에 쓱 바르시면 안 돼요. 피부가 모공이 없고 유분이 많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모공이 고민이고 코 베이스에 까짐, 코 옆에 끼임 등이 고민이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있어들. 무조건 기억해주세요. 볼 중앙에 먼저 바를게요. 앞이 아니라 볼 중앙에 먼저 터치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밀어서 발라주세요. 지금 컬러가 딱 저랑 맞는 컬러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의 외곽 부분을 먼저 밀어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을 이렇게 톡톡톡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밀었을 때보다 안쪽에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눈가 잔주름 있잖아요. 거기 피부가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미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살짝 세게 밀어도 괜찮지만 안쪽에는 진짜 짧은 터치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묻히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는 양으로 코를 쓸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커버가 되어 있어들. 이 코 옆에 붉은기를 팩트로 가리겠다고 듬뿍 묻혀서 가리는 순간 한 30분 안에 코 옆에 끼임이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제품을 발라도 그래요. 그래서 다 바르고 남은 잔여물로 얼굴 안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르죠, 있어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툭 얹어요, 툭. 그리고 반바퀴 돌려요. 그러면 퍼프 안쪽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겉면에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절대 안 돼요. 볼 중앙에서 사선으로, 중앙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먼저 밀어서 퍼트려주고 두드려서 밀착시킨 다음에 양이 거의 안 남아있을 때 안쪽에 짧은 터치, 눈가로 갈수록 짧은 터치,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코 옆에 쓱쓱, 거의 묻어남이 없죠. 그 상태에서 눈썹이랑 연결해서 얼굴 외곽 한 번 더 정리. 그 다음에 한 번 더 툭. 아주 살짝만 묻혔어요. 제일 약하게 이마 중앙에 터치하는데 이때 만약에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 한 번 더 덜어요. 제가 진짜 소량씩 바르거든요. 이 베벨 레스팅 팩트가 커버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짜 얇게 발라도 피부가 너무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반 팩트면 두껍게 발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훨씬 더 얇게 발라도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서 더 얇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베이스 끝났고요. 사실 이렇게만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 수정 화장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정말 무너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살짝만 묻히고 뚜껑에 덜어내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잔 터치로 해줄게요. 이때는 미는 게 아니에요. 커버력은 톡톡톡 두드릴 때 쌓이기 때문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이쏘들이 한 2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냥 정말 얇게 하루 바르고 나가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2차 터치하고 나가보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내 피부에 더 맞는 양인지를 한 번쯤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피부 두께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양을 좀 다르게 테스트하다 보면 내 피부에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파우더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 수부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시면 얘가 어느 정도 유분도 가져가면서 밀착력을 더 높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얼굴 되게 멀리서 크림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쿠션인데도 피부 타입별로 완성도 있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날씨가 바뀌고 내 피부가 유분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도 다 맞춰서 바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외부 미팅이랑 저녁 약속까지 있는 상태여서 밖에서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이따 밤에 집에 와서 수정 화장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들 지금은 밤 11시 32분입니다. 오늘 밖에서 진짜 수정 화장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대로 어떻게 유지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입술도 안 발랐어요. 입술을 덧바르는 과정에서 수정 화장을 하게 되면 여기만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입술도 한 번도 덧바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왔거든요. 지금 피부 봐주시면 됩니다. 볼 부분에 약간 이렇게 광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아주 깔끔해요. 조명을 조금 더 낮춰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지금 블러셔 바른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크닝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수정 화장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처음에 소량만 발랐을 때는 사실 외부에서 수정 화장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화장이 떡지거나 뭉쳤다 하실 경우에는 기초량을 조금 더 줄여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처럼 이 정도의 광이 살짝 올라온다 할 때는 이런 티슈, 밖에서 이런 티슈가 없으면 우리 손 닦는 핸드타월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매끈한 면이 오게끔 해서 유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티슈로 콩 찍어주시면 여기 유분이 싹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만 정리를 해도 화장이 깨끗해 보여요.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티슈로만 눌러줘도 마치 파우더 한 것처럼 깔끔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쿠션이 굉장히 유명한 셀럽분께서 또 샤라웃을 해줘가지고 아주 핫한 제품이 또 됐는데 수정 화장할 때 쓰신다고 했었거든요. 보통 입가에 수정 화장할 때 컨실러로 이렇게 라인도 다듬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 없이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되고 반팩트이지만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수정 화장할 때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바른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수정 화장할 때는 퍼프의 끝부분에만 살짝 묻히고 이렇게 덜어줄게요. 충분히 덜어내서 소량만 남았을 때 우리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방향대로 퍼프를 이렇게 끝을 브러쉬로 바르는 것처럼 살짝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면 입가에 뭉쳐있던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라인도 한번 싹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이 덜어내요. 그래서 퍼프에 묻어난 게 거의 없을 때 눈가 잔주름에 갈라진 부분이나 코 부분에 유분감이 올라왔다면 그 부분에 살짝씩 터치를 합니다. 수정 화장할 때는 밀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잔터치로 해주시면 되고 굳이 무너지지 않은 부분에는 다시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쌓이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에는 터치하지 않고 입가랑 이런 잔주름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립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수정 화장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 트윈니스 마켓을 앞두고 하우투 영상 먼저 찍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2월 5일에 마켓이 오픈되면 아이디당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해요. LG 트윈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마켓이고 그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할인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쏘들 이번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때 구매하시고 나서도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마켓 공지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